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5월 이 가격에 반드시 쓸어 담으세요. 2025년 큰돈 법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의 100%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전략 영상도 당연히 100% 맞아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이런 전략들을 잡아나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가기만 해. 그저 바라기만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현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최저점은 아닐지라도 저점 부근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잘 들어가 줘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 의견과 좀 다를진 몰라도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께 단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게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5월에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가격 라인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체크해 볼 거고요. 예상보다는 시장의 위기가 와도 삼성전자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가 자리가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왜 반드시 현재 쓸어 담아야 되는지 상승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어떻게 대처해 나가셔야 될지 정말 간단한 전략까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전에 계속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된 영상 시청하시고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왜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첫 번째 이유하고요. 두 번째, 2025년도 5월부터 매수 기회라고 하는데 왜 매수 기회라고 하는지 그 상세한 이유도 준비해 봤습니다. 가격과 함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지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볼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재용 회장의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복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장은 부당합병, 회계 부정의 혐의로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었는데요.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불확실성의 상당한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받았고 제거했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아래 보겠습니다. 이 회장은 향후 북미, 유럽, 베트남, 중동 등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바뀌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을 것을 결정한 분위기라서 생각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현재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항상 지금 해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하고 사이가 뭐 그렇게는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3월 20일 날짜로 이재용 회장하고 삼성이 이재용 회장하고 만나게 되면서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유연한 사고의 실용주의, 어려운 시기에 기업 응원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덕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발언을 과감하게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연한 태도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바뀌었길래 이런 태도의 변화가 나왔냐? 바로 다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정책 공약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AI에 10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근데 이 100조 투자가 어디서 그냥 뚝딱 하고 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추경을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돈은 국부 펀드를 조성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보통 국부 펀드라고 한다면 뭐 중동에 있는 국부 펀드, 뭐 싱가포르에 있는 국부 펀드가 유명한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조성해서 100억, 100조를 다 조달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돈이 있는 국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예산안에다가 연기금 그리고 국민들의 직접 투자 그리고 기업이 함께 투자하는데요. 뭐 국민들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연기금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예산안 한계가 있겠죠. 빈자리 누가 채워야 될까요? 기업들이 채워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특히나 대기업들한테 아마 이제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번에 만남에서 뭐 어떤 걸 강조했냐면 이제 앞서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100조의 국부 펀드 이야기를 굳이 꺼냈어요. 이 만남에서 한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뭐 오히려 일방적으로 좀 응원만 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회장에게 응원을 하는 모습 이외에는 따로 꺼낸 얘기는 국부 펀드가 거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부 펀드에 삼성의 돈을 넣으라는 압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이건 문제가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왜냐면 원하는 게 명확하면 해주면 됩니다. 그 규모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적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줄 가능성 일부는 꽤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보다는 일부 일정 시간 동안은 동반자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특히나 정권 초기에 어느 정도 탄력을 내야 되는 국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가 꽤나 제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2심까지 어느 정도 만료가 됐고 3심만 남았는데 3심에서도 무죄가 나면 끝이고요. 이 3심에 대한 지금 이제 사실 2심이 무죄 결론이 났으면 3심까지 무죄로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통계적으로 이미 나오기도 하고 게다가 원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둘의 극적인 싸움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용 회장의 복귀 시동에 대한 가능성이 정말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격 시그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반격 시그널은 반도체 기술 확보인데요.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리스크가 제거된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삼성 계열사 전 임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삼성다운 복원을 위한 가치교육 세미나에서 영상을 직접 찍어서 전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메모리는 잡아냈고 파운드리는 기술 부족이다. 사업부보다 질책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들은 그전부터 삼성이 지금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삼성을 이끌고 있는 것이 과거 전략기획실에서 이제는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제 회계 전문가들 위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하면서 부족한 기술을 채우려는 노력을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경영진보다 더 훌륭한 특급 인재를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양성하고 모셔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꺼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 국내 문화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계열사들이라든가 혹은 해외 지사를 사려놓고 지금 글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도 꽤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미국 중심에서 연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관련된 지금 이제 법인들을 새로 만들거나 혹은 부서를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면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도체 기술 확보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직접 나서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보통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었던 인물이 다시 돌아오면 뭘 해야겠습니까?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이재용 회장의 복귀, 특히나 2심 무죄를 받고 나서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보여줄 게 생겼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최근에 실제 뉴스 기사에서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기술 개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복원되는 모습들을 보여지니까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가 바뀌었냐? 뭐 간단하게 다들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D램 설계를 완벽하게 다시 바꾸고 다시 지금 현재 재설계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SK 하이닉스의 D램 방식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든 이유는 D램 자체도 잘 만들어서 그래요. 그죠? EUV 장비를 통해서 잘 만들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전 장비를 사용해서 값싼 지금 이제 D램을 많이 만들려고 했었고요. 애초에 똑같은 D램이지만 이 한 가지는 미래 성능의 SK하이닉스는 미래 성능을 좀 끌어올리는 D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성비를 맞춘 D램이었는데 이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HBM이 잘 나가는 걸 보고 따라가려는 모습들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존심을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를 했고 큰 부분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설계를 다시 했고 엔비디아 향으로도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 뿐만 아니라 HBM4에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재용 회장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4나노 파운드리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에서 보시면요.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라고 해서 HBM 이렇게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리고 쌓아 올리고 맨 아래 이런 이 D램들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로직 다이입니다. 로직 다이가 이게 발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이 로직 다이가 그래서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전체 발열도 잡을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생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로직 다이를 뭐로 만드느냐? 가장 좋은 4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기로 합니다. 이게 4나노 공정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엑시노스라고 해서 자체 삼성전자의 이제 모바일 반도체를 원래 4나노 공정으로 만들다가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제 파운드리에서 그냥 단순하게 HBM 아니라 지금 이제 파운드리에서 핵심 기술력이 이제 나노 공정인데 이 4나 공정이 여태까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TSMC 지금 경쟁사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나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이 4나노 공정의 개선이 실제 이루어졌고 수율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로직 다이 테스트 수율이 4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4나노 공정이 40%까지 올라온 거죠. 그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멈춰 있었던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기술, 파운드리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다른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이 설계도를 주면 그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이 TSMC가 요즘 대박을 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물론 아직까지 AI 반도체 핵심인 3나노, 2나노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AI 반도체는 3나노로 만들어집니다. 낮아질수록 더 성능이 좋고 성능이 좋고 전력도 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3나노로 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죠. 아직 3나노는 아직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술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면 이제 핵심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할 수는 없어도 사실상 그럴 수는 만약에 이제 없다라고 해도 자체 AI 반도체 있죠. 엔비디아의 GPU 말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요런 GPU 지금 AI 반도체까지는 지금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삼성전자를 미국이 좀 더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를 고민하면 대만을 고민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요즘에 미국이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실리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이야 TSMC를 품고 있는 그 반도체 생산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핵심 AI 반도체 다 대량하고 있는 대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만에 TSMC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걸 당연히 버릴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대만 때문에 이제 중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삼성이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결국에는 삼성이 잘 끌고 올라와 줘야 지금 현재 TSMC 대만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양분되고 있잖아요. 워낙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워낙에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삼성을 어느 정도 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인텔이 망했죠.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보시면 예, 삼성을 조금씩 밀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뭐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 예상에 따른 예상 정도지만 최근 미국에서 좀 수상한 흐름이 나오는 게 미국의 핵심 AI 기업들이 있잖아요. 요런 기업들하고 다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삼성전자의 공정을 개선시키려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미국이 삼성을 좀 키워주려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AI 기업들이 국가기관하고 보통 많이 협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삼성하고 현재 협업을 통해서 삼성의 생산력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조금씩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고 중장기적인 성과가 좀 기대되는 만큼 슬슬 반격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이외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개 해소를 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회장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고 활동을 하겠죠. 직접 발언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직접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강력했다고 봅니다. 워낙에 저평가받고 있기도 했고, 그죠? 최근에 뭐 삼성전자 주가 별로딘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현재 차트를 보시면 미국 시장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S&P 미국 뭐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를 보시면요. 몇 포인트 최근에 떨어졌냐면 최근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25%가량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2월 중순부터 쭉 떨어져서 요 정도까지 떨어졌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을 기점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2월 중순 기점에서 보면 저점 자리가 11%밖에 안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반등 잘해줬죠. 그죠? 지금은 2월 중순, 심지어 뭐 고점 대비해서 3월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도 11%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뭐 증시가 막 박살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무난했다는 거죠. 이유는 일부 애초에 저평가를 받기도 있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근본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저가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강세가 좀 예상이 돼요. 그럼 도대체 왜 5월에 사야 되느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삼성전자가 강력하다. 이거 알겠다. 뭐 강했으니까 실제. 왜 5월에 사야 될까? 이유를 좀 아셔야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달, 6월달이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돌발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에서 공무원 대량 해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5월 달 이후에 5월 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결론을 낼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에 걸리는 지금 현재 행동을 하는 뭐 지금 현재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연방기금이 거의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제 조억 원대 지금 현재 지원 자금이 이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연방기금 지원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었죠.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그래서 미국에 이제 실업률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딱 5월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건 몰라도 미국하고 중국은 죽어라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망의 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늦어지는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알만한 분들 아시겠지만 별일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뒤에 있는 게 무섭죠. 신용 등급 하락하면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무조건 떨어졌습니다. 이게 신용등급 하락은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신용등급 하락은 단기적인 하락이든 큰 하락이든 결국 하락을 많이 만들었어요. 최근에 미국의 채권이 신뢰도를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 위기 때 보통 미국의 채권을 많이 사는데요. 이번에 사지 않고 오히려 팔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신뢰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이유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미뤄진다라는 명분 하에
이 기점으로 신용등급 하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한도 협상이 못해도 5월에서 6월 달 안에는 벌어져야 됩니다. 요 못해도 이제 6월 달 안에 벌어져야 디폴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 위기감이 있고요.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 선제적 대응이 없다라고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긴축 중단이라든가 채권 매입 같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나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 확실한 신호가 나왔을 때 확실한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을 할 것이지 선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항상 미국의 연준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최근 2020년도, 2024년도 뭐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SVB 파산 사건, 미국의 그 은행들이 파산할 때에도 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춤 지원 정책을 내놨었죠. 주식시장이 다 떨어지고 나서 저점에서 정책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5월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5월에 여러분들께서 주워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가격이 잡으시면 좋겠냐라고 하면 저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강했기 때문에 이 현재 흐름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가격 라인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5만 5천 원 구가격 라인, 저는 그전에는 4만 5천 원까지도 눌림목이 잠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전 그 생각 접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의 개선을 꽤나 보고 그리고 현재 다음 정권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행동을 보고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종목은 저는 무리하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지금 현재 5만 3천 원 라인까지는 떨어져 주면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주기 시작하면은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몰빵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5월 안쪽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이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언제까지 좀 가장 안전하냐라고 하면 일단은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선 전까지 항상 주식시장 어떤 주식시장이든 다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은 특히나 더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 조기 대선 이 조기 대선이죠. 6월 초까지는 긍정적인 증시가 예상이 됩니다. 못해도 그래요. 그래서 6월 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눌림목이 나왔다가도 결국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 원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은 그때 가서 어떤 위험이 5월, 6월 어떻게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확인하고 판단해야 될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일단 눌림목 자리에서 5월, 6월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되 일단 단기 목표는 6월 초에 대통령 선거까지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일단 보유해 보시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상승의 초입일지 단기 상승일지 구분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물론 그때 가서 전략을 봐야겠지만 전 7만 원 라인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상까지는 좀 쉽지 않을 좀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7만 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큰 폭락 뒤에는 절반 가격까지는 1년 이내에 채워주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가를 다졌고 그리고 1년이 곧 다가옵니다. 이 시점에 좋은 파동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이외에도 추가적인 이 눌림목 자리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겠지만 함께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때 함께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리기판 액침 냉각이 앞으로 AI 반도체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자료집을 준비해놨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한눈에 확인하기 좋게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무료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준비한 거니까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받아가시면 돼요.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은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다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핸드폰 번호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영상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정보 핸드폰 번호 제공했다가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상한 전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해서 핸드폰 요구하느냐? 없습니다. 핸드폰 필요 없어요. 번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들을 좀 더 저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좀 쉽게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일하게 쓰는 게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도 뭐 요즘 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께서 그 어플 아이디 만드셨다가 까먹으시면 비밀번호 찾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뭘 드리냐라고 하면 두 배 급등 자료집. 이것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난 단기 종목이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 급등 추천주 이런 것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인성정보 종목 추천드렸죠. 인성정보 종목 잘 올라갔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에 아침 주요 뉴스 오늘의 아침에 주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관련주. 당연히 이제 이슈와 함께 관련주고 있겠죠. 이거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추천주도 매일 차트 예쁜 종목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테마주 정리 자료라고 해서 장마감 테마주 정리 자료. 오늘의 가장 강력한 테마주. 오늘 이것도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무료로 해주냐? 나중에 이제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뭐 저도 유료하는 거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100% 무료로 제가 주식을 유튜브를 찍는 한 계속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왜 이걸 무료로 해주느냐? 난 세상에서 공짜로 말하는 사람 정 못 믿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 자신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시장이 이제 두 배 급등 자료집 두 배, 세 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이슈와 함께 정리해 두는 거. 그리고 단기적인 차트가 예쁜 종목들 수십 개, 수백 개 차트 매일매일 돌려보고 찾아보는 거. 그리고 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 장중의 뉴스 찾아보고 관련 종목들 정리해보는 거. 그리고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주목할 만한 테마들 정리해보는 거. 이거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지 않아도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아도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보기 좋게 이쁘게 조금만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입니다. 사실 뭐 대단한 뭐 추가적으로 뭘 더하는 건 없죠.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매일매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매일이라는 단어는 정말 폭력적인 단어거든요.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매일 30분에서 1시간 걷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실천하시는 분들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매일 하신다고 한다면 어렵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시장을 성실하게 지켜본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려 놓으면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한 말이 있는데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원동력이 되어서 제 스스로의 계좌를 성장시키는 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받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보시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보 확인하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좋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많은 의견 댓글에 남겨두시면 여러분들의 영상 이야기 체크해서 피드백해서 다음 영상에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